1759년 여름, 한 소녀가 창경궁으로 들어섰다. 나이 겨우 15,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인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맞이해야 할 신랑은 백발이 성성한 66 노인, 바로 조선제 21대 임금 영조였다. 나이 차이 무려 51살. 조선 500년 역사상 왕실 혼인 중 가장 큰 나이 차이였다.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은 김씨, 훗날 정순왕후라 불리게 되는 그녀였다.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떨리는 손을 가진 소녀가 앞으로 46년 동안 조선의 국모 자리를 지키며 왕실 최고 어른으로 군림하고 나아가 한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되리라고는. 그녀는 1745년 가을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한구는 관직에 나서지 않고 학문과 은일로 평생을 보낸 양반이었다. 집안은 경주 김씨로 명문이었지만 부유하지는 않았다. 다만 충절만큼은 알아주던 가문이었다. 고조부 김홍욱은 효종 때 강빈 신원상소로 장영을 당한 충신이었고 팔촌 당숙 김한씨는 영조의 딸 화순옹주의 부마였다. 이미 왕실과 먼 인연이 닿아있던 셈이었다. 1757년 운명이 움직였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40년 넘게 함께한 반려자의 죽음에 영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왕에게는 왕비가 필요했다. 후궁들 사이에서 새 왕비를 책봉할 수도 있었지만 영조는 단호히 거부했다. 부왕 숙종께서 후궁 출신 왕비로 인해 궁중이 피로 물들지 않도록 간택으로만 왕비를 뽑으라 하셨다. 아버지의 유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1759년 6월 전국에 간택령이 내렸다. 14살 김씨 소녀도 단자에 올랐다. 수많은 규수가 창경궁에 모였다. 66세의 영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왕이 갑자기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어떤 아이는 산이 깊사옵니다. 어떤 아이는 바다가 깊사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김씨 소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의 눈이 번쩍였다. 산과 바다는 눈에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끝을 헤아릴 수 없이 깊지 않은가. 왕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모라니옵니다. 장미가 아름답사옵니다. 하는 대답이 이어졌다.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다운 아이다. 비록 빛깔과 향기는 화려하지 않사오나 그 씨를 뽑아 씨를 삼아 백성의 몸을 따뜻이 감싸주니 어찌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겠사옵니까? 영조는 크게 감탄했다. 14살 소녀의 입에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말이 나오다니. 그날로 왕의 마음은 정해졌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혼례가 올랐다. 66 노인과 15 소녀의 기묘한 혼례. 심지어 새 왕비의 친할아버지는 영조보다 5살이나 어렸다. 장인이 사위보다 어린 꼴이었다. 사도세자는 1735년생, 새 왕비보다 24살 많았고 새손, 훗날의 정조은 1752년생이니 새 왕비보다 겨우 7살 어리니 15 왕비는 입궁과 동시에 손자의 할머니가 되었다. 궁중은 술렁였다. 저렇게 어린 왕비라니. 그러나 정순왕후는 당당했다. 입궁 초기 나인들이 오치수를 재려하며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 하자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돌아가면 될 일을 감히 누구에게 뒤돌라고 하느냐. 겨우 15살이었지만 왕비의 위인은 단번에 세웠다. 이 일화는 순식간에 궁중에 퍼졌다. 새 왕비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졌다. 영조는 그녀를 극진히 아꼈다. 총명하고 조신했으며 왕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1762년에는 경복궁뜰에서 친잠대를 주관하기도 했다. 선조 이래 160여 년 만에 부활한 의식이었다. 다만 한 가지, 슬아에 자식이 없었다. 임신 기록도 유산 기록도 없다. 평생 빈 궁궐을 안고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해 궁궐은 피로 물들었다. 이모화변.
영조가 친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다. 당시 정순왕후 나이 18, 입궁한 지 불과 3년. 훗날 수많은 드라마와 소설은 그녀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당시 그녀는 너무 어려서 권력도 기반도 없었다. 영조는 결정 당시 영빈 이씨와만 상의했을 뿐 정순왕후와는 한마디도 나눈 기록이 없다. 18 소녀가 무슨 힘으로 세자를 죽이겠는가. 오히려 사도세자가 죽자 세손, 정조, 이 후계자가 되었다. 정순왕후는 조카뻘 되는 세손을 정성껏 돌봤다. 정조는 어린 할머니를 의외로 신뢰했다. 말년에는 홍인환이 대리청정을 막으려 하자 정순왕후에게 달려가 고자질하기도 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했다. 제52년 조선 최장수 왕이었다. 정순왕후는 31살에 왕대비가 되었다. 그러나 정조의 태도가 서서히 변했다. 즉위 직후 척신청산을 선언하며 칼끝을 외첩에게 돌렸다. 정순왕후의 친오빠 김기준은 영조 말년에 남당을 이루어 세력을 키웠던 인물이었다. 처음엔 정조를 도와 홍인환, 정우겸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다. 그런데 홍인환 처리가 끝나자마자 정조는 김기주를 흑산도로 유배 보냈다. 표면적 이유는 해경궁 홍씨에게 무난하지 않았다였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김기주가 과거 영조 때 정조의 외조부 홍봉안을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1786년 김기주는 유배지에서 눈을 감았다. 정순왕후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붕어했다. 향년 49. 너무도 급작스러운 죽음이었다. 11살 순조가 즉위했고 정순왕후는 신여섯의 대왕대비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문 교지를 내려 정사를 시작했다. 닷새 만에 노론 벽파의 심한지를 영의정으로, 이시수를 좌의정으로 임명했다. 정조의 측근 홍구경, 정민씨를 삭탈관작하고 최재공, 김종수, 윤행임 등을 처벌했다. 윤행임은 사사당했다. 장용영은 폐지되었다. 1801년 1월 10일 결정타가 떨어졌다. 천주교 금합교지. 선왕께서는 정악이 밝으면 사악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하셨으나 지금 사악이 날로 성해진다 하며 천주교를 멸륜지교라 규정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천주교도 중에는 정조시대에 성장한 남인 세력이 많았다. 신유박해가 시작되었다. 주문모 신부, 이승훈, 정약종, 권철신, 최필공 등이 체포되었고 300여 명이 순교하거나 옥사했다. 정약용, 정약전은 유배되었다. 정조가 24년 동안 쌓아올린 탕평과 개혁의 뿌리가 뽑혔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다. 벽파가 득세하고 남인과 시파는 숨죽였다. 정순왕후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다. 1804년 순조가 15이 되자 수렴청정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수렴을 시도했다. 순조를 앞에 세우고 대신들을 불렀다. 그때 좌의정 이시수가 일어났다. 대왕대비마마, 지난 4년간의 공은 천고에 빛나옵니다. 허나 지금 하시는 일이 이치에 맞사옵니까? 할 말씀 있으시면 성상께서 직접 하시옵소서. 수렴은 거두시옵소서. 소론 출신 이시수조차 대놓고 반대했다. 정순왕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805년 1월 12일 창덕궁 경복전에서 승하했다. 향년 61. 수렴을 내려놓은 지 딱 1년 만이었다. 시신은 영조가 잠든 원릉으로 옮겨졌다. 66 노인과 결혼했던 15 소녀는 결국 그 노인 곁에 영원히 묻혔다. 정순왕후.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역사는 그녀를 혹독하게 평가했다. 정조의 개혁을 뒤집고 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유박해의 장본인으로 당쟁을 극단으로 몰고 간 벽파의 영수로. 그러나 그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15세 66 노인과 강제 결혼당한 소녀.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했던 여인.
손잡벌되는 왕에게 친오빠가 유배 가서 죽는 것을 지켜본 할머니. 정조가 친정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했던 순간 그 정조가 갑자기 죽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그녀는 칼을 뽑았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1759년 떨리는 마음으로 간택장에 들어섰던 14살 소녀가 46년 후 조선 후기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사실. 그녀가 정조의 유업을 그대로 계승했다면, 신유박해가 없었다면, 천주교가 조금 더 일찍 뿌리 내렸다면, 조선은 세도 정치로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도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가면 영조와 정순왕후가 함께 잠든 원릉이 있다. 그 조용한 능 앞에 서면 300년 전 그 소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그 말이 맞았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깊고 권력의 세계는 끝없이 잔혹했다. 15국모에서 61 대왕대비까지 정순왕후가 걸어온 46년의 세월은 결국 피와 눈물, 생존과 복수로 점철된 한 여인의 필사적인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